좋아, 오늘은 하이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는 이미 내 세계를 만들었고, 게임에서 현재 가능한 최고 티어를 달성했어. 여러분도 이걸 얻는 방법을 가이드 해줄게. 세계를 시작할 때 첫 단계는 돌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나무를 자르기 위한 도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이야. 돌은 땅에 있는 이런 종류의 바위에서 얻을 수 있어. 종류가 많지만 우리는 돌 6개만 필요해. 정말 간단한 작업이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섬유가 필요해. 이건 세계 곳곳에 있는 관목을 부수면 얻을 수 있고, 이 관목들은 우리가 필요한 나무 줄기도 제공해. 나무 잎이처럼 섬유를 얻는 다른 방법도 많아. 그것들로도 쉽게 섬유를 얻을 수 있지. 하지만 관목이 줄기도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게다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 이것들을 모으면 세계를 시작하기 위한 첫 도구 세트를 문제없이 만들 수 있어. 좋아. 어떻게 작업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제작 도구는 수십 가지 교환이나 제작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나무 4개와 돌 3개가 필요합니다. 도끼를 이미 만들었다면 나무에 접근해 뿌리부터 자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도록 밑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돌은 어떤 바위든 접근해서 곡괭이로 채굴하면 됩니다. 필요한 자원이 모이면 문제없이 제작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목표는 음식을 구하는 거야. 얼리 액세스에서는 게임 시작부터 야생 베리를 얻을 수 있어. 이 열매들은 45초 동안 체력과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줘. 좀 더 경험이 많다면 동물 같은 음식을 드롭하는 몹들과 싸워볼 수도 있어. 물론 좋은 도구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생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어. 생고기는 막대기 4개와 돌 2개로 만든 모닥불에서 요리할 수 있어. 그냥 배치하면 됩니다. 커서를 위에 올리면 생고기 같은 요소를 넣을 수 있고 연료 부분에 커서를 올리면 막대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 이 장치를 켜면 음식이 조리되어 체력 회복 2와 체력 증가 D 효과를 줍니다. 지속 시간은 2분 30초이며 생명력 10%가 즉시 회복됩니다. 베리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죠. 좋아요. 하이탈에 내에서 재생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를 위해 우리가 공격받고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게임을 막 시작했다면 첫 번째 선택은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음식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은 즉시 체력의 10%를 회복시키고 추가로 재생 2 효과를 적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체력 바가 천천히 회복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물약 같은 것도 있는데 마시면 왼쪽 아래에 효과가 표시되고 효과가 끝나면 처음에 15%를 회복시키고 5초 후에는 체력의 30%를 재생시킵니다. 또한 25%를 회복시키고 5초 후에는 50%의 생명력을 재생하는 더 강력한 물약도 있어서 물약이 즉각적인 생명 구원이 아닌 좀 더 전술적인 도구가 됩니다. 한편 작업대를 통해 제작할 수 있는 요리용 스토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다양한 음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은 재생 효과는 없지만 즉시 15%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며 치즈나 하이테일이 앞으로 추가할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좋아요. 나무 수액은 무슨 용도인가요? 이 아이템은 나무를 배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괭이로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연료로 사용됩니다. 캠프파이어에 커서를 올리면 보시다시피 나무 수액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횃불 같은 매우 중요한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도 쓰입니다. 광산에 들어가기 전에 횃불을 만들어 제 슬롯에 장착하면 Z키를 눌러 동굴 안을 밝게 볼 수 있으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꽤 중요한 아이템이고 하이테일에서 연료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언젠가는 반드시 파밍해야 합니다. 그러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아요. 구리나 철 같은 광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광석들은 모든 지역의 동굴 아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광산에서 나타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노출된 상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 스폰 지역에서는 좀 드물고 산악지대에서는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구리를 봤으니 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리자면 광석은 반짝인다는 거예요. 제가 횃불을 들고 있든 아니든 이 광석들은 빛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철이에요. 철과 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은은 갑옷 제작에 쓸모가 없고 보시다시피 나란히 놓으면 은이 훨씬 더 하얗고 철에는 녹 같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철은 돌곡괭이로도 문제없이 채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게임에서는 돌곡괭이로 거의 모든 것을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여기 아담한타이트 블록이 있습니다. 돌곡괭이로 채굴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도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각 광석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 지역에서 광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마다 얻는 자원에 따라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아요. 헤이타르에서 오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사실 꽤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FR로 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두 단계가 있고 구리 5개, 철 5개, 토륨 5개, 코발트 5개로 개선됩니다. 따라서 게임의 중간 정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오븐 하나를 개선하는 대신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오븐 개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단지 더 편하게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공간 3개가 추가되고 조금 더 빨리 녹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연료 칸에 모든 종류의 연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나무, 나뭇가지, 나무수액, 섬유 등 나무 관련 아이템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원소들을 배치하고 최근에 얻은 구리와 철 같은 광석을 녹여 이 원소들의 주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소들을 녹이면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또 다른 연료 종류이며 여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층 화재 구역 내에서 탄 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을 깨뜨리면 지금 보듯이 수치를 얻게 됩니다. FK로도 수집할 수 있어요. 화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첫 주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이테일에서 어떻게 라이트 하이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갑옷이나 침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라이트 하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라이트 하이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처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있는 몹들이요. 몹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가죽은 가벼운, 중간, 단단한 세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 평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은 방금 제가 라이트 하이드를 얻은 것처럼 아무리 강해 보여도 라이트 하이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소들처럼요. 이들을 처치하면 같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게임 내 대부분의 새끼 동물들과 작은 몹들이 가죽을 주지 않으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반면에 이 재료를 얻는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상자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상자일까요? 구조물에서 발견하는 상자들이죠.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찾는 방법은 지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분명히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동해서 주변에서 상자를 찾아볼 거예요. 가끔은 조금 보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이것에는 상자가 있고 미디엄 하이드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찾던 것이죠. 통을 부술 수도 있는데 방금 일어난 것처럼 이 통들이 라이트 하이드를 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도 가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가죽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들은 트롤이 지키고 있고 트롤은 좀 강하니까 경험이 있으면 잘 할 수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면 구리 갑옷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하이드를 얻는 방법입니다. 좋아. 하이테일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실 꽤 간단합니다. 작업대가 필요하고 이 작업대로 식물 섬유 3개와 라이트 하이츠 2개로 조잡한 침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침대를 아무 곳에나 놓고 상호작용하면 됩니다. FK를 누르면 리스폰이라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리스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초기 스폰 지점에서 리스폰 될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 하우스라고 입력하고 확인하면 위에 표시될 텐데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보이지 않지만 보통은 집 위치가 표시됩니다. 여기 위에 스폰과 잊혀진 사원등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집이 표시될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한번 설정해 볼게요. 하우스, 죄송해요. 서바이벌 모드에서요. 여전히 나타나지 않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F 버튼을 누르면 잠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자고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튜토리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우면 16시간 10분 후인 밤 9시부터 잠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밤인데도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이렇게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이는 상황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요. F를 눌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못 보고 그냥 잠을 못 자는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이 53분 후에 잠들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9시까지는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어두운 밤을 견뎌야 해요. 좋아요. 어떻게 가죽을 가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갑옷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날 가죽은 쓸모가 없고 게임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공된 가죽입니다. 가죽은 태닝렉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태닝렉을 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고 커서를 올리면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라이트 가죽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과정은 엄청 느려요. 알겠죠? 정말 너무 느립니다. 기지가 있다면 여러 개를 만드는 걸 추천해요. 3개나 4개 정도. 여러분이 무엇을 파밍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2개로 최대 레벨까지 올렸어요. 알겠죠? 물론 초반에는 최대 레벨 달성이 어려워요. 마지막 가죽을 얻으려면 사막 지역을 봐야 하니까요. 보시다시피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날 가죽에서 가공된 가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좋아. 어떻게 뼈 조각을 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이미 갑옷 제작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레벨을 올리려면 뼈 조각이 필요할 거야. 사실 꽤 간단해. 하이탈 안에 있는 어떤 해골이든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고 그 해골들이 뼈 조각을 떨어뜨릴 거야. 지금은 해골들만 이걸 떨어뜨려. 이 재료는 너무 흔해서 나중에는 지겨워질 거라고 말해둘게. 해골들은 보통 나타나는 곳이 이런 평지 지역이나 얼음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구조물 안이나 바깥에서도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해골들이 나타나는데 횃불을 들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 보이니? 저기 있는 게 해골이야. 사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을 보고 찾는 거야. 그게 전부야. 좋아요. 에이저르로가 에이저르 캘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방어구 작업 때 레벨 향상, 꼭 필요하진 않은 포탈 제작, 그리고 앞으로 만들게 될 여러 아이템에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에이저르 캘 목재는 약 300개 정도 모으고 그 목재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이런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 매우 푸른빛 생물 군계에서 나타납니다. 지도를 열면 몇 개 있는데 작은 생물 군계지만 나타나고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나무를 베는 것이고 이 나무들이 에이주얼 로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에이주얼 캘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이주얼 캘프는 물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관찰력이 필요해요. 사실 밤에 가면 더 쉽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낮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물들이에요. 알겠죠? 이것들은 물속에 있고 F키만 누르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각 포털마다 에이저 캘 2개가 필요하니까 가능한 많이 모으세요. 그래야 필요한 모든 포털을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물속에서 찾기 꽤 쉽죠? 그렇죠?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꽤 큰 물호수가
생성됐거든요. 보통은 한 생물 군계에서 두세 개 정도 찾고 다른 생물 군계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생물 군계의 물속에서만 발견되는 꽤 희귀한 자원. 지도를 활용하시고 이 강처럼 각 호수를 개별적으로 찾아보세요. 작은 지역처럼 보여도 여기처럼 문제없이 이렇게 에이졸 켈판 얻기 어려워 보여도 요령을 알면 정말 쉽습니다. 좋아, 하이탈에서 그냥 어떻게 중간 가죽을 얻을 수 있을까? 라이트 가죽을 얻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 알겠지? 기본적으로 숲에 사는 무스 같은 몹들과 싸워서 물리치면 그들이 중간 가죽을 드롭해 줄 거야. 내가 추천하는 건 이 아이템을 주는 몹이 정말 많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바이옴에서 이 아이템을 주는 몹들을 기억해 두세요.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요. 게다가 게임 내의 구조물에서 많은 상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상자들에서도 이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여기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니 운이 없었지만 충분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항상 통들도 부수는 걸 추천해요. 중간 가죽을 주는 또 다른 모브노크 지역에서 발견되는 늑대들인데 꽤 흔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생겼어. 알겠지? 물론 중간 가죽을 주지 않는 몹들도 많으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무거운 가죽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상자나 구조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주로 파밍하는 방법은 곰을 사냥하는 거예요. 알겠죠? 곰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가죽을 줄 거예요. 게임 지역에는 무거운 가죽을 주는 적대적인 몹들도 많아요. 하지만 왜 적대적인 몹과 싸우겠어요? 귀여운 곰과 싸우는 게 낫죠. 북극곰?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곰들도 있는데 이들을 물리치면 역시 무거운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둘 점은 무거운 가죽을 파밍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보통 눈과 숲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좋아. 어떻게 그림자 파동 조각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이 아이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아머리 워크벤치 레벨 2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코발트 갑옷 같은 좀 더 고급 갑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데 이 몹들이 주는 거야. 이 몹들은 숲과 얼음 지역에서 찾을 수 있어. 이런 종류의 구조물에서 발견돼. 이 몹들이 생성되는 구조물이 있고 해골이 생성되는 더 작고 폐허가 된 구조물도 있어. 해골은 그림자 파동 조각을 얻는 데 필요하지 않아. 말했듯이 이런 구조물 하나만 찾아도 필요한 대부분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어쨌든 거기서 예를 들어 그림자 파동 조각 3개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각 구조물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거대한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이런 유형의 원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자도 확인하세요. 이런 지역의 상자 안에서 이 요소가 흔히 발견됩니다. 중요, 구조물을 다 탐색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보통 추가 아이템이 소환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이 거대한 도시들인데 가장 어렵고 복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들은 보시다시피 크고 지도에서 잘 보이는데 여기서 이 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아. 어떻게 튼튼한 키틴을 얻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막 생물 군계에 나타나는 또 다른 가죽이야. 지도를 클릭하면 사막이 이렇게 보여. 기본적으로 사막이나 베드랜드 생물 군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 알겠지? 사막은 이렇고 사반에서도 튼튼한 키틴이 나타날 수 있어. 더 건조한 생물 군계지. 그리고 이걸 드롭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아르마딜로야. 알겠지? 이걸 물리치면 꽤 강하지만 너를 공격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가시 같은 것도 없어. 이걸 물리치면 여기 보이는 튼튼한 키틴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조언은 해변을 돌아다니는 거야. 알겠지? 봐. 여기 또 다른 아르마딜로가 있어. 내 조언은 해변을 돌아다니는 거야. 해변 근처에서 거북이라는 다른 몹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이 거북이도 튼튼한 키틴을 줄 거야. 이 생물 군계가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보다시피 여기서 튼튼한 키틴을 얻었어. 근처 구조물을 찾아서 상자들을 보면 아마도 거기에도 이 전리품이 있을 거야. 알겠지? 이번에는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내 주요 추천은 해변 근처에서 파밍하는 거야. 거기엔 거북이가 많고 이 자원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야. 좋아요. 하이탈 내에는 여러 종류의 에센스가 존재합니다. 불, 얼음, 생명의 에센스가 있고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번개, 물, 그리고 공허의 에센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의 에센스는 당연히 불 지역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어두운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곳의 몹들이 우리에게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스켈레톤을 물리치면 불의 에센스와 붉은색 조각을 모두 얻게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저기 있네요. 신더러스 신더 클라우스 조각들. 또한 이 지역의 상자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어떻게 제천 조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붉은빛 조각들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현재 가장 높은 레벨이고 불생물 군계 안에 해골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발견하는 여러 해골들을 파괴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제천 조각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좋아. 어떻게 얼음 정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수는 얼음 생물 군계에서 발견되는 해골 같은 몹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얼음을 줍니다. 게다가 밤에는 횃불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곳처럼 더 추운 지역으로 가볼 건데 이런 곳은 약간 황량하고 몹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파밍해야 하며 이런 해골을 찾기에 가장 좋은 생물 군계는 숲과 얼어붙은 바이옴입니다. 또한 얼어붙은 바이옴에서는 아주 드물게 푸른 달팽이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얼음 정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 지역의 상자에서도 이런 정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템은 꽤 흔합니다. 밤에 찾으면 추적이 더 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몬스터와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크롤러 같은 적이 한 마리 나타날 때마다 해골이 하나 덜 생성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낮에 가는 게 이런 종류의 몹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정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정수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정수들은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습니다. 하지만 하이테일에서 생명의 정수는 기본적으로 농사로 얻어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찾은 작물을 수확하면 스폰 지역에 바로 나타나는 이 밀처럼요. 바이옴에 따라 호박이나 당근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수확하면 보시다시피 생명의 정수를 얻게 됩니다. 방금 작물 하나 수확했는데 생명의 정수 17개를 얻은 거 보이시나요? 추가로 많은 양의 생명 정수가 필요하다면 작업대를 가져와서 제작 메뉴에서 농부의 작업대를 만드는 걸 추천해요. 이 도구를 통해 작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의 선택적 부분이지만 여기서 씨앗을 구매해 괭이로 심고 물을 주면 2.5배 빨리 자랍니다. 이게 다예요. 꽤 직관적이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공허의 정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수는 밤에만 얻을 수 있는데 밤에만 등장하는 적대적인 몹들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이 몹처럼 말이죠. 알겠죠? 이걸 처치하면 공허의 정수만 드롭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벌레들처럼 다른 몹들도 많은데 똑같아요. 알겠죠? 이들을 처치하면 밤에만 나타나지만 공허의 정수를 얻을 수 있어요. 공허의 정수는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밤에만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아이보이드도 이 정수를 줄 수 있는데 여기 이 몹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스폰됩니다.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공허의 정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얻는 방법입니다. 좋아, 그럼 어떻게 공허 심장을 얻을 수 있을까?
공허의 정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런 크롤러들을 통해서야 여기 있는 몹이나 아이보이드처럼 알겠지? 저게 또 다른 종류야. 이런 몹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어. 작은 벌레나 유충 같은 것들도 있고 미니 보스도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에게 공허의 정수를 주는데 공허 정수를 주는 몹은 낮은 확률로 공허 심장도 드롭할 수 있어. 공허 심장이 상자에서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얻은 방법이자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 몹들을 처치해서 낮은 확률로 얻는 거야. 이런 종류의 몹들 말이야. 자, 여기 내가 말했던 유충들이 있어.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엔 얻게 될 거야. 정말 간단해. 좋아, 토륨을 어떻게 구하지 알겠지? 철 다음 단계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면 꽤 간단해. 하이탈에서 광석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데 토륨은 사막 지역에 있어. 우리는 주로 그랜드 캐년이나 이곳처럼 바위가 많은 지역의 표면에서 찾을 수 있어. 봐, 바로 여기 토륨이 있네. 알겠지?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굴 안에, 알겠지? 다른 생물 군계보다 훨씬 더 흔하게 생성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또한 일부 생물 군계에서도 구할 수 있어. 눈 근처 매우 높은 산의 표면에서도, 알겠지? 하지만 실제로 주로 발견되는 생물 군계는 좋아요. 조륨 다음 단계인 코발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코발트는 얼음 바이옴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코발트를 쉽게 찾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옴은 어떤 종류인가요? 이렇게 눈으로 덮인 바이옴이나 근처의 숲 바이옴 같은 곳이죠. 노출된 상태에서는 다른 바이옴보다 조륨도 조금 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사막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런 산맥에서는 코발트도 지표면에 노출되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를 살펴봤는데 기억으로는 못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생성될 수 있어요. 알겠죠? 제 추천은 동굴을 발견하면 내려가서 2분 안에 코발트를 못 찾으면 다시 올라와 지역을 조금 바꿔보세요. 하지만 보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아다만타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다만타이트는 기본적으로 화염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노출된 형태로 찾을 수도 있고 운이 없다면 물 가장자리를 따라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한 번에 넓은 지형을 볼 수 있어서 뭔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면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이게 현재 최고 등급 광석이고 미스릴도 있겠지만 아직 추가되지 않았어요. 아다만타이트는 확실히 화염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바이옴 내의 특정 구역에만 나타나거든요. 아니, 실제로는 바이옴 전체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동굴 아래에서는 더 흔하게 발견되는 것 같긴 해요. 구조물을 탐색해도 좋아요. 이 지역 구조물 안에도 아다만타이트가 많거든요.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을 거예요. 파밍하기 좀 어려운 광석 중 하나니까요. 그게 다예요. 좋아요. 내가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은 없어요. 제가 하이탈에서 가장 흔하게 금을 얻은 곳은 아마도 얼음 지역의 전리품에서예요. 화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깊은 동굴이나 얼음산 내부에 노출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금은 찾기 어렵고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아요. 저는 절대 평지나 초록색 스폰 지역에서는 금을 찾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거기서 찾은 적 없고 상자 안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알겠죠? 더 발전된 지역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광석은 국지적인 광석이 아니라 때때로 미묘하게 탐사 목적으로 발견되는 광석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광맥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조각 중 하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드레드 웨이트의 조각인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텔레포트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드래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걸 사용하면 산에서 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들은 정말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오비스의 조각, 드레드 웨이트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아. 어떻게 은을 찾을 수 있을까? 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해. 철이랑 말이야. 사실 은은 찾기가 꽤 간단해.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가는 거야. 스폰 명령어를 써볼게. 알겠지? 이 바이옴으로 가서 동굴을 찾아보자. 이렇게 적당한 동굴을 찾으면 불지역을 발견할 때까지 최대한 내려가야 해. 알겠지? 말했듯이 이 지역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야 해. 이건 스폰 지역, 불지역에서 나타나. 다른 바이옴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여기서 철과 비슷하게 생긴 광석이 나타날 거야. 바로 이거. 아, 아니야. 이건 구리야. 미안. 하지만 용암 근처에서 나타날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광석이 바로 은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다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곧 비슷한 광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여기 봐. 좋아요.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에메랄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은 이 아이템들이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스폰으로 가볼게요. 루비와 사파이어는 이미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먼저 이런 사원 중 하나로 가볼게요. 알겠죠? 방금 포털 안으로 텔레포트 됐네요. 아이고 참. 먼저 에메랄드를 얻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이건 아주 쉬워요. 여기로 내려가면 이 골렘이 있어요. 이 골렘만 물리치면 에메랄드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요. 다른 아이템들은 봐봐 여기 있네요. 알겠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최대한 방어해 볼게요. 오늘 파이텔에는 작은 버그가 있는데 맨 아래에서 세상이 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저기 보이시나요? 시야각 포비를 최소로 설정할게요.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있는 건 사파이어예요. 돌이 중앙에 있고 다른 조명들로 둘러싸인 게 보이시나요? 사파이어처럼 에메랄드도 나오고 토파즈도 나와요. 지금은 토파즈를 못 찾겠는데 저 흰색도 보이네요. 아마도 플래티넘일 거예요. 미스릴인가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예요. 네, 다이아몬드. 또 뭐가 있을까요? 제피르와 공허석이요. 저건 다이아몬드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걸 캐서 찾는 건 불가능하고 음해층으로 내려가 이 광석들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찾아야 하나요? 지표면에서요. 알겠죠? 알아요. 놀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이옴으로 가야 해요. 예를 들어 사파이어는 산이 많은 바이옴에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고요? 지형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돌을 생성하게 하고 그 돌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생겨나요. 이런 요소들이요. 돌이 노출되면 표면에서 사파이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동굴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건 좀 더 복잡해요. 게다가 이 요소들은 엄청 빛나요. 정말 빛나. 특히 밤에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루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 루비는 화염 지역에 나타나요. 알겠죠? 화염 지역으로 텔레포트 해볼게요. 우리는 방금 엄청난 행운을 얻었어요. 이런 화산들이 나타나요. 알겠죠? 이건 화산이에요. 제가 텔레포트 하면 이게 정말 화산이고 중심부가 용암으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화산 중심부는 보시다시피 들어가서 쥐라기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금으로 덮인 화산을 찾는 거예요. 말했듯이. 좀 희귀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생물 군계에서 하나도 못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저처럼 한 생물 군계에서 세 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아예 없는 생물 군계도 봤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따라 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구멍을 찾으면 뛰어내리지 마세요. 죽을 테니까 천천히 내려가야 해요.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여기 물로 된 구조물이 생성됐는데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은 물 대신 용암이라서 내려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여기가 루비가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이게 루비예요. 제가 여기서 찾았고 솔직히 이게 제가 본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다예요. 좋아요. 어떻게 기억의 해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 나타날 거예요. 이곳이 스폰 지점이에요. 알겠죠?
스폰 근처에는 항상 잊혀진 사원이 있고 월드 전체에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이 사원에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메인 입구로 들어갈 건데 어느 곳이 입구인지 꽤 명확해요. 여기서 골렘을 만날 수 있는데 제 경우엔 이미 물리쳤어요. 골렘을 물리치거나 무시하고 바로 포털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골렘을 물리쳐도 지금은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해요. 알겠죠? 지금은 에메랄드를 주거나 나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중에 상점과 다른 기능들이 추가될 거예요. 중앙으로 가서 F키를 눌러 상호작용하면 돼요. 기억을 해방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기억 해방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억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게임에서 최대 텔레포터나 가방 업그레이드 같은 발전을 얻는 데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배낭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더 많은 인벤토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배낭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간단히 작업대에서 FK를 누르고 교육 섹션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낭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기능을 구매하려면 철 8개와 중간 가죽이 필요한데 쉽게 제작하면 배낭 잠금 해제 옵션이 생깁니다. 알겠죠? 이 도구로 우클릭하면 배낭 용량이 9칸 증가했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배낭을 열면 한 줄이 더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레벨 2 배낭 업그레이드도 제작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클릭하면 이제 18칸이 생깁니다. 계속 진행하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잊혀진 사원에서 100개의 기억을 모으면 가능해요. 알겠죠?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좋아요. 수집된 기억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8개 중 2개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자, 가득 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득 찼다면 잊혀진 사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입구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포털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득 찼다는 건 첫째, 잊혀진 사원을 해제했다는 뜻이고 둘째, 더 이상 새 몹을 발견할 수 없어서 반드시 여기로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F키를 누르고 Record Memories를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이제 기억들이 저장되었습니다. 물론 나레이치 8개의 기억을 다시 모으는 건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기억은 새 몹을 발견할 때마다 해제되니까요. 이미 408개를 알고 있다면 다른 48개의 몹을 찾는 건 처음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좋아, 독주머니는 어떻게 구하지? 기본적으로 이 독주머니는 현실에서 여러분을 도구로 해칠 수 있는 벌레들이 드롭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어떤 종류의 벌레들이죠? 예를 들면 거미들이 있죠. 알겠어요? 이런 거미들 말이에요. 이 거미들이 무서우시면 하이탈에는 거미 공포증 옵션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제가 만난 거미는 이 두 종류예요. 스파이더와 스파. 스파이더 케이브 동굴거미죠. 이름처럼 일반 거미는 아마 초원에서 찾을 수 있고 동굴거미는 어떤 동굴에서든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뱀들도 있어요. 스네이크 코브라는 좋아, 저기 보이네요. 사막에서 발견돼요. 스네이크 마시는 산악 지역에 있어요. 스네이크 레틀은 솔직히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다른 뱀들도 좀 있어요. 아니네. 그게 다예요. 알겠죠? 뭐 그게 전부예요. 생각해보니 맞다. 사막에 나는 몹도 있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볼 거예요. 바로 이 벌레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독을 드롭해요. 거대한 말벌 같은 거죠. 이걸 처치하면 독을 드롭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이게 하이탈렛 게임에 있는 모든 인터랙티브 테이블들입니다. 알겠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유용하며 모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업대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1단계,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검, 도끼, 활과 화살 같은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곡괭이와 도끼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최고 등급의 도구를 얻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들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배낭 관련 도구도 있습니다.
배낭을 해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대장장이 모루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그 전에 먼저 화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화로입니다. 화로는 물건을 녹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침대처럼 태울 수 있는 물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커서를 위에 올리면 보시다시피 침대든 석탄이든 뭐든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주개와 광석만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입력 슬롯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납니다. 한편 구조자 작업대는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 없는 검이 있다면 여기에 놓으면 기본적으로 분해되어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닝 렉에서는 가죽이나 모피를 넣어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장이 모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공격 도구와 활, 심지어 석궁까지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 요소들로 개선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미 큰 문제 없이 이것들을 얻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티어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 쓸모없는 보트가 있고 광산수레도 있는데 이건 레일을 따라 세계를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방어구 작업대도 있는데 이것도 3레벨까지 있어요. 여기 개선점들이 있고 이미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로 방어구와 다양한 등급의 방어구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방패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건축가 작업대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요소들을 넣을 거예요. 알겠죠? 이건 좀 더 장식적인 부분이에요. 통나무를 가져와서 배치하는 식이죠. 이번에는 뭔가를 주었네요. 자, 여기에 통나무를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완벽해요. 요리사용 스토브가 있네요. 이건 이미 최대 등급이고 요리에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빵처럼 15% 체력 회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농부의 작업대가 있는데 이건 작물 관련이고 발전하려면 생명의 정수가 필요해요. 생명의 정수는 작물로 얻고 레벨을 올리며 상급 생명의 정수도 만들 수 있어요. 각 아이템에 커서를 올리면 관심 있으실 경우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덧낚시도 있고 닭장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이건 침대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이걸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가구 작업대는 다른 제작 테이블과 비슷한데 가구용이에요. 알겠죠? 게임 내에서 다양한 가구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니의 작업대가 있는데 포털과 2개의 막대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2개의 막대가 있고 이걸로 우리는 포털과 수정들은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게 해주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포털들 마지막으로 연금술사 물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약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해요. 좋아, 어떻게 리넨 조각을 구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철과 구리를 충분히 모아 철과 구리 곡괭이를 만들었으니 다음 단계인 토륨과 코발트로 넘어가는 게 다음 목표일 거야. 이를 위해서는 구리 30개, 철 10개, 리넨 조각 20개로 도구나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해. 이 리넨 조각들은 어떻게 구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해골 같은 몹들을 처치하면 얻을 수 있어. 보다시피 주우면 뼈 조각 2개와 리넨 조각 2개를 얻게 돼. 게다가 스폰 지점 근처에서 트롤 같은 몹들도 찾을 수 있어. 이것들을 처치할 수 있다면 약간의 리넨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또한 이 지역 내 상자들을 파밍하면 초기 단계에 유용한 광석이나 작업대 같은 자원을 얻을 수 있어. 주변에 항아리나 통을 부셔서 가죽 같은 추가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얻으려면 평원과 숲 지역에 머무는 걸 추천해.